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교정승진 형사소송법 이제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형 모의고사 이제 뭐 실제로 결국엔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일정 점수를 맞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하고 그다음 뭐죠? 이제 문제, 기출 문제 강의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좀 배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디에도 좀 신경 써야 될지를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하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몇 점 맞았다 이런 거를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잘 봤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못 봤다라고 하게 되면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총 10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문제쯤 이제 되어 있는데, 뭐 20문제 보는 시험도 있고 25문제 보는 시험도 있는데, 25문제 이제 보는 시험으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문제들을 발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쟁점을 설명하면서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회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데 1회에서 첫 번째 이제 법원에 뭐가 등장한다? 관할이 등장하네요. 자, 그래서 관할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관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법원의 관할은 이제 재판권을 분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관할 이전에 신청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한 법원이 이제 기각을 하는데 기각한 결정이죠. 그럼 이건 뭐다? 관할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관할에 관한 결정은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항고가 안 됩니다. 근데 자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자 그러면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다? 바로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라는 거예요.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그러면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어떻게 된다? 직근 상급법원. 그러니까 뭐다? 요즘은 좀 이제 뭐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직근 상급법원.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토상 이렇게 부르죠. 토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직근 상급법원, 즉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된다?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되고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다르면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고등법원이 다르면 뭐가 된다? 대법원,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그 다음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뭐다 쭉 해서 바로 토지 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서 즉 단독에서 뭘로 바꿨어요? 합의부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 법에서는 필요적 이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뭐다 쭉 해가지고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심 어디에요? 합의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심 즉 항소심에서는 어디로 이송을 한다?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항소심 1심에서는 합의부가 되는데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네 번째로 가보면 자 이제 관할의 경합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래서 동일 사건이 자 일단 4번은 관할의 경합인데 심판은 사물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당연히 뭡니까? 뭐가 되죠? 합의된 일단 뭐다?
합의부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물관할 달리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거고, 자 그래서 합의부가 단독하고 합의부가 붙으면 합의부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이 있겠죠. 그러면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 즉 단독 판사가 있겠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재판하냐? 법원은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즉 공소 기각 결정이에요. 판결이 아닙니다. 자, 차이는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런 걸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를 가보면, 자, 진술거부권 해가지고 있죠? 진술거부권 옳지 않은 것 있는데, 쭉 내용 첫 번째부터. 자, 일단 뭐예요?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한테 하는데, 그 피의자의 지위는 어떻게 따진다? 형식이 아니고 실질이에요, 실질. 실질이니까 자 뭐다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그다음 뭐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행위란 때 인정이 된다.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형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진술거부권의 고지, 요 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 이 진술거부권의 고지, 그래서 다시 여기가 나오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자, 이게 헌법상 권리냐, 이게 따져진 거죠. 그래서 헌법상 권리라고 하면 뭐다? 쭉 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12조 2항에서 바로 도출된다. 그럼 이게 헌법상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게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출되는 게 아니고, 즉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죠.